예, 오늘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큰 주제가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소개 제가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이 로컬 소셜 벤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셜 벤처가 앞에서 우리 그 경남 TP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부총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의 기본적인 속성은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회적 가치를 이제 추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로컬이라는 그 수식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더군다나 이제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로컬 그 소셜 벤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앞에서도 언급이 되어졌지만 소셜 벤처는 사실은 이전 정부에 우리 그 대통령께서 북유럽을 한번 순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스웨덴을 방문하셨을 때 언론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제 스웨덴의 소셜벤처 재단을 방문하셔서 우리 국내하고 그 스웨덴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이벤트가 한번 있었죠. 그게 아마 2018년 후반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9년 초반쯤 될 겁니다. 그때가 아마 우리 국내에 소셜벤처라는 그 이름이 부각이 되고 아마 기관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고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게 되는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소셜벤처는 위치가 이 공공의 어떤 기관과 영리를 목적하는 기관 한 중간쯤 될 것 같은데요. 특징으로 보면은 저기 나와 있지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혁신성과 이제 성장을 이제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혁신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속성이 될 것인데 왼쪽에 있는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숙제임과 동시에 임무화되고 그 다음에 이 소셜 앙트러프리너 그러니까 소셜 창업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벤처의 유형을 보면 극단적인 비영리 기관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 저쪽 반대편에 있는 또 영리 기관에 한 중간쯤 되는 이 세 가지 영역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운영되어지는 비영리 기관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일반적인 벤처 기업들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영리 목적의 벤처기업 이 정도가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한 세 군데 세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에듀라고 하는 온라인 창업 교육 그 사이트가 있죠. 이제 거기에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정도가 가장 광범위하지만 정확한 우리 소셜벤처의 정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 학교에 와서 한 10여 년 정도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해왔는데요. 그 10여 년 전에 우리가 창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 창업이 아니면은 창업의 창자도 못 꺼냈고 외부에 있는 기관들도 사실은 이 ICT 관련되어 있는 창업이 최고였으며 ICT 관련되어 있는 냄새만 조금 나도 지원해주고자 기관들이 막 덤빌 정도였습니다. 거기 좀 추가한다면은 이제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가 조금 더 가미되어지면 조금 더 이제 2순위 정도가 됐고요. 인문사회적이면서 공동체, 사회적 미션을 강조하면은 저건 뭐지? 이렇게 하고 사실 후순위로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5,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이슈가 되고 그게 이제 창업과 결부가 되어지면서 학교에서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 문제를 개선을 해보자. 그 다음에 상생, 그 다음에 도시 재생, 뭐 이런 어떤 사회적 미션이 하나의 사업 영역이 되면서 이 소셜 벤처도 자연스럽게 그 어떤 흐름에서 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소셜 벤처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붐이 일어나는 계기는 결국은 산업화, 고도화, 자본화되어지는 이 사회에서 조금은 그늘지고 수익성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했던 것이 서서히 이제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시기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적 간격과 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숨어져 있고
공공기관이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민간의 힘을 빌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운영되어지는 것, 그것이 소셜 벤처를 하게 되는 가장 주된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셜 벤처는 뭐 앞에서 이제 언급되었듯이 사회적 가치와 어떤 재무적인 가치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인 절차와 운영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창업 기업들의 어떤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초기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 부분, 이제 그 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그 슬라이드의 제일 처음에 제목을 기술 창업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기술 창업의 대안으로 뭐 기술 창업이 소셜 벤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의 대안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돌아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착한 마음 그리고 착한 눈이 필요한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셜 벤처가 악용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흘러가서 수익만을 창출하게 되는 영리기관으로서의 또 변모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학이 이제 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결부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의 좀 또 다른 면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성과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지표 자체도 과거의 어떤 재무적인 지표 외에 책임성과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꼭 정량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성적으로라도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좀 전에 제가 사회적 간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업 이슈는 아무래도 빈곤이라든지 교육, 인권, 뭐 환경 이 분야가 사업의 이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앞서 인사 말씀에서도 이제 여러 우리 기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 네 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굳이 창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할 것이냐로 본다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인문적인 소양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셜 벤처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IOI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인앤아웃하고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기 위해서 그 문제점을 이제 창업의 아이템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인사이드 아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아이템에 대한 몰입도는 굉장히 높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불편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죠.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창업자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외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조금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심성이랄까요, 이게 조금 고집이 센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개 보면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아웃사이드 인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을 찾아서 그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로서 이 소셜 벤처를 만들 수 있는 동기로 만들어 보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한 4개 정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아웃사이드인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아웃사이드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살아남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아웃사이드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픈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떠 있으며 그다음에 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안타깝게도 인사이드 아웃보다는 아웃사이드인의 창업 성공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창원인데요. 우리 그 온오프라인에서 지금 그 세미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 여기는 이제 창원인데 창원은 이제 경남 지역에 있습니다. 경남은 굉장히 이제 동서로 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역에 이제 창원이 있기 때문에 창원 인근 지역에서 소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 경남대학교에 있는 소셜 창업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동쪽과 서쪽에 소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소셜벤처원이라는 곳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뭐 한참 좀 됐지만 관계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소셜벤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보육을 받고 있고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작년에 됐고요.
소셜 캠퍼스 1은 참고로 이제 전국에 한 1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경남 지역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고 김해와 진주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다시피 한 58개소 정도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한 10몇 개 정도는 입주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0여 개는 등록 기관입니다. 등록 기관은 오픈 이제 스페이스의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 나머지 12군데, 3군데 정도는 입주를 해서 2년 동안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작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2년이 돼서 퇴소를 앞두고 있는 소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 기관이 이제 두 군데가 김해하고 진주에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창원 지역은 경남대학교에 방문하시면 그 지원을 받으시겠지만 혹시 동쪽과 서쪽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그 소셜벤처원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 로컬 이 소셜벤처의 어떤 성격에 잘 어울리면서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조금 젊으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한 20대 후반 창업 기업 두 군데와 한 40대 중후반에 청년이시죠? 그분들도 청년 창업하시는 소셜벤처 기업 한 두 군데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군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끝날 때 조금 틀리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제가 로컬 그 소셜 벤처로 소개해주고 싶은 기업은 와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와로라는 회사가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사업체명을 그러니까 사업을 분할을 하면서 웰이시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분할을 한 경우고 원래 모기업은 이제 와로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창업을 한 겁니다. 그 진주에 있는 진주 과기대에 학생이 창업을 했고요. 뒤에 가서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그 처음에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습니다. 할만한 학생 신분에서 할만한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망했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기관에 의해서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서부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창업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템이 뭐냐? 샐러드를 가게를 운영하는 겁니다. 샐러드 가게 운영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어떤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 친구가 사회적 가치, 즉 소셜 벤처의 냄새를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자세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연역에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액티브하게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하고 그 지원 제도에서 자기가 내세웠던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한 와디즈 같은 곳에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받는 성과를 내고 한 4배 정도 목표액보다 4배 정도 크라우드 펀딩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한 그 자신감이 굉장히 충만한 그런 그 청년 사업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재미있는 것을 좀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웰리 이스트에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 샐러드인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가 오면서 이 내점하는 방문객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샐러드를 이제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납품을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해서 이 소비자들의 칼로리라든지 아니면 체중, 그 다음에 원하는 식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샐러드를 납품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테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컬 푸드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제 지역 농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함양, 산청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로컬 푸드를 이용한 샐러드를 제조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도 하지만 맞춤형으로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밌는 것이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육원에서 퇴소를 예정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종업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사실은 소셜 벤처의 이미지를 입힌 겁니다. 이게 이제 저도 처음 얘기 듣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적 간격의 틈을 메우는 것이 소셜 벤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육원을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500만 원 정도 지원받아가지고 도저히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이고, 그래서 퇴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대학교에도 IPP 사업단 이런 곳에서 일 경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퇴소하기 전에 이쪽에서 와로에 와가지고 샐러드 바에서 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이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맞춤형 샐러드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는 있는데 이게 영양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전혀 이제 모르고 먹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DB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 세 가지를 주된 키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그 예년에 우리가 그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인원이 한 1,000명 조금 넘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자립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테마로 잡았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에 웰리 이시 있고 아래 이제 그 와로 샐러드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농가가 있는데 농가가 이렇게 진주하고 함양, 사천 지역에 있는 이제 로컬 푸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이 식자재를 접하는 고객들도 로컬 푸드니까 안심하고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그 심포지엄의 이름도 소셜 임팩트인데요. 결국 이제 이 소셜 임팩트를 뭐 어찌 보면 무형의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유형의 화폐 가치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익 실현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진주 지역에서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주 지역에 먼저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창원,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충북, 충주까지 조금씩 이제 사세를 현재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대표한테 오영래라는 이제 대표가 나이가 아직 그 20대인데요. 그 코로나 때문에 좀 괜찮았냐 그랬더니 오히려 코로나 때 장사가 더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더 잘 돼가지고 사세가 조금 더 넓어졌고 기관의 도움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줄이고 자기 스스로 펀딩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욕심이라면 욕심이죠. 비즈니스적인 욕심이니까 가지면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러한 그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객들하고 현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구축하는 부분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이 매장을 확대하는 데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한번 물어봤더니 사회적 기업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또 하시는 사회적 기업들을 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매장의 어떤 그 질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원가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었고 원가를 낮추니까 자연스럽게 매장의 수도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줘가지고 좋은 의미로 어떤 끼리끼리 이렇게 유유상종하면서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른쪽 표에 이제 두 번째 칼럼에 보시면은 보육원에서 이제 출소하는 친구들이 그 일경험 제공수가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이제 스타트를 처음 할 때는 이제 제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입소문을 타고 보육원에서도 이 취지를 알고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죠.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14명까지 지금 늘어났고 이 숫자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매장에서 그걸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에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충분히 수요가 있어서 매장만 확대가 된다면은 오프라인에서 일경험 확대는 이제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매장 수도 이제 세 단위로 늘어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보육 기관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돼서 새로운 지금 아지트를 찾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진주 지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큰 도시로 가서 매장을 확대할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 기업의 또 성장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기업과 함께 그 역시 이제 진주 지역에서 학생들이 창업한 소셜 벤처 기업 중에 또 하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체어라는 그 기업인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 이제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근접할 수 있는 매장이라든지 사업장을 알려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장애가 없는 분들은 전혀 불편함을 모르겠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매장과 우리가 갈 수 있는 식당 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사실 잘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사장분이신데 대표분이 역시 이제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대표분이 딱 보면 착한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목소리도 되게 착하게 생기는데 이 친구도 역시 이제 진주 지역에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도움을 주는 그런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자기가 졸업을 하면서 이걸 창업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졸업하면서 동아리는 좀 없어지고 이제 창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 자체를 휠체어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최근에 가장 최근 그 비장애인들을 장애가 있는 분들의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업체의 지역별 DB를 이제 구축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주 지역이다. 그러면 진주 지역에 휠체어를 타고 갈 만한 식당, 뭐 목욕탕 이런 매장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직접 못 가면 가족들이 그걸 이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이 되겠죠.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조금 이제 물음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한 5년 정도 보고 있고요. 2년이 지나 가지고 역시 이제 올해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지금 40평 정도의 매장을 구해서 옮긴다고 합니다. 취지 자체는 이제 공감이 되지만 사업성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DB 전문 업체로 조금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DB 전문 업체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러한 로컬 소셜 벤처 기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은 조금 젊은 친구들이고요. 20대 후반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두 개 정도는 제가 좀 짧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에 있는 그 돌창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헤테로피아 그 토피아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제가 우연히 그 세미나를 갔다가 알게 된 기업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셜 벤처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소프트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재생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남해가 전통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1년 내에 지나 해가 바뀔 때 벽시라든지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돌로 만들어진 돌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없어져 버렸죠.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 창고를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일종의 공방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일종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농촌 재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로컬에서 운영한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는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 최성용 대표신데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그 김여의 우회 여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산어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회 여보가 자산어보보다도 한 20년 정도 먼저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입니다. 물고기를 이제 이분이 지금의 그 진동이죠. 진동에 유배를 오셨다가 유배 오셔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해산물을 이제 어보를 그린 것이 이게 우회 여보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아이템화해서 한 10분짜리 정도의 그 만화죠 코믹스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우리 로컬에서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어떤 사업에 운영할 수 있는 미천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수익성과도 일부가 돼서 요 10분 정도의 이 코믹스는 상당한 좀 수익을 올려서 펀딩을 받아서 1시간 반 정도 장편으로 다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를 이제 진동이라고 지금 진동이라는 의미가 아마 요 우리 지역 분들은 진동이 어딘지 잘 아시기 때문에 의미를 아실 건데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숨어 있는 어떤 그 틈에 있는 숨어 있는 자산들을 찾아서 수익성을 실현하는 또는 나름의 어떤 로컬 그 기업들의 한 면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한 4개 정도 기업을 소개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